편입사겐 편입N.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제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중앙대학교를 나왔고,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편입을 했어요. 편입을 했고, 저는 정말 거의 노베이스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거의가 아니라 완전 노베이스였다고 보시면 돼. 완전 밑바닥에서 출발을 했고, 지금도 기억을 하지만 제가 학생 때 저 또한 1월 달에 시작을 했거든요. 편입을 1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편입 시험 이 학원에 처음 왔을 때 첫 모의고사가 좀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면 첫 모의고사가 100점 만점에 풀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25문제였는데 12점 나왔어요.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출발했었는데, 저는 마지막에 정말 성적이 많이 상위권에 있었어요. 좀 극상위권이었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이렇게 되기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는 정말 진짜 지금 생각해도 이때처럼 공부는 못할 것 같은데, 정말 힘들게 공부했어요. 힘들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요렇게가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도 많이 했지만 실패도 많이 해보고, 이게 내가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딜레마가 계속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성적이 향상이 되는 걸 보면서 동기부여가 점점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재미를 느끼면서 이제 편입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베이스가 얼마나 있던 없던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거는, 본인이 만약에 이제 좀 수학이라는 과목을 놓은 지가 좀 오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한테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게 좋아. 내가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기초 수학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좀 여유로운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은 할 건데, 이 기초 수학이 진행되는 시기가 아니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릴 기회가 없을 거야. 그래서 이때 조금 여러분들이 이 본 게임을 하기 전에 좀 공부하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들여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합격률이, 저희 학원에서 제가 거의 뭐 합격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합격률이 좀 많이 좋은 편이에요. 저희 학원이 이렇게 대형 학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 동안 같이 했던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은 합격률이 뭐 나쁘지는 않죠. 참고로 이거는 여기 일산 여기 캠퍼스만이 아니고 제가 나가고 있는 캠퍼스들 다 합친 학생들 기준이에요. 다 나갔던 캠퍼스들 기준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게 이제 자연계 편입학이니까 자연계 편입학 전형 방법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죠. 일단 좀 알고 계세요? 자연계 편입을 하려면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좀 알고 계세요? 학교별로? 안다. 아세요? 아세요? 좀 알아요? 아세요? 잘 몰라요? 그러면은 자연계 편입학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가장 뭐야 이거 안 보이네? 여기 저것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여기다 써드릴게. 1번이 편입 영어랑 편입 수학 두 과목 가지고 치르는 학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과목이 필요한 학교들은 대다수예요. 대다수. 보통 그러면은 혹시 그거 아시나요? 편입학의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원서 개수 제한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학교를 가고 싶든 안 가고 싶든 간에 시험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웬만하면 응시는 많이 하시는 게 좋아. 최대한 많이 하시는 게 좋아. 왜냐면은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라고 쳐봐요. 한양대학교라고 치면은 한양대학교를 위해서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되거든. 그러면은 그거를 위해서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되니까 최대한 원서는 많이 써두시는 게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서는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보통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원서를 몇 개 정도 쓸까요? 몇 개 정도 쓸 것 같아요? 10개? 제가 원서를 많이 쓴 편이 아니에요. 제가 원서를 많이 쓴 편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쓴 건데, 제가 몇 개 썼냐면 16개 썼어요. 제가 많이 쓴 게 아니에요. 많이 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16개 썼거든요. 16개를 썼는데 보통은 15개에서 20개 사이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어. 그걸 위해서도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 근데 이거는 이 편입만이 아니고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편입을 하고 난 다음에 졸업을 할 때가 되면은 취업을 하게 되실 텐데, 그 취업을 할 때도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 뭐 예를 들면은 삼성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럼 삼성 같은 회사를 가기 위해서 삼성 하나만 면접 치냐? 아니거든요. 진짜 여러 회사들을 연습을 많이 해보고서 그 회사를 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편입도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으면은 원서 그냥 시험 일정만 겹치지 않으면 진짜 많이 쓰시는 게 좋아.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만 하는 거고. 그래서 요렇게라고 봤을 때 대부분이 영어랑 수학을 칩니다. 20개 이상 대학교들을 봤을 때 영어랑 수학을 치는 학교들이 대다수고요. 두 번째 유형이 뭐가 있냐면 공인영어, 토익이랑 편입수학. 그러니까 이거는 공인영어 성적만 있으면 돼요. 성적만 있으면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실제 시험은 수학 100%로 보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학교가 서울과기대, 서울과기대가 있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가 있어요. 이렇게 두 학교가 이제 토익이 필요하고요. 수학 가지고 시험을 쳐요. 영어는 없습니다. 영어는 없고 이렇게가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 수학 100%예요. 수학 100%인 학교들이 이제 또 몇 개 학교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학교는 중앙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가 있고,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가 있고요. 올해 이제 1월 15일인가요? 그때 이제 처음 시험을 치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바뀌었어요. 22년도에 바뀌었거든요. 22년도에 바뀌고서 수학 100%로 치겠다라고 한 학교가 추가가 됐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서울시립대.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는 기출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출문제를 풀 때쯤이면은 여기 학교 기출문제를 보게 되겠죠. 어떤 스타일로 나왔는지를 아시게 될 거고, 아직까지는 시험이 안 쳤지만 올해 새롭게 추가된 학교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수학 100%인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은 학교들은 전부 다 영어 수학이라고 보시면 돼.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뭐 건대, 전부 다 동국대 이런 데들도 그 영어 수학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 수학이 있고 토익이랑 수학이 있고 수학 100이 있어요. 뭐가 없냐면 영어 100%가 없어요. 물론 영어 100%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대학 중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 예를 들면 지금 1월 달인데 지금서부터 저는 목표하는 학교가 자 서경대학교 가려고요. 없죠. 그 다음에 또 영어 100인 학교가 서울여대. 없죠. 그러니까 영어 100인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자연계 편입에서 요즘에 합격을 좌우하는 키는 어떤 과목이 쥐고 있냐면 편입수학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수학의 중요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편입을 성공하냐 실패하냐에 대한 키는 수학 과목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영어는 왜 중요한 거냐? 왜 중요한 거냐면 상위권 학교를 노리신다면 영어를 잘하셔야 돼. 전제는 뭐냐면 수학은 잘한다는 게 전제야. 그래서 합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수학을 잘하셔야만 하는 거고, 상위권 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셔야 돼. 전제는 얘는 잘하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영어만 잘해서는 솔직히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편입수학의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은 편입수학의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 편입수학이라는 그 과목에서는요, 저희가 다루는 게 대학수학이거든요. 대학수학이다 보니까 대학수학에서 어떤 과목들을 이제 배우냐면, 첫 번째는 미분적분학이라는 책을 배워요. 이 미분적분학이라는 걸 배우는데, 여기서 대학교에서 다루는 미분적분학은 고등학교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고등학교 내용은 진짜 극히 일부분이야. 극히 일부분이고 그것이 엄청나게 확장이 됩니다. 그거를 배우는 게 미분적분학 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을 배워요.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여기서는 이제 뭘 배우는 거냐면,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빠진 것 같지만 그 고등학교 때 보면은 벡터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다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벡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행렬이 뭔지 알아요? 행렬?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공업수학, 공학수학이 있어요. 공업수학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대학교에서 이 과목을 들어보시지 못했다면은 다 생소한 내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배울 건데, 자, 이게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 이 과목들을 이대로 이렇게 배웠다가는 진짜 난리가 나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편입을 준비를 거의 한 2, 3년 하셔야 돼. 왜냐면 대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길어봤자 한 10개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요거를 다루기 위해서는 요거를 이제 편입수학이라고 하는 입시 과목으로 나눠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저는 나눌 거냐면, 일단 미분적분학은 미적분 1, 2, 3로 나누고 다변수 미적분이라는 과목으로 쪼갭니다. 그러면 총 이 과목은 4개의 과목으로 쪼갠다고 보시면 돼. 저희는 그러면은 이 과목들을 4개의 과목으로 쪼개서 배우게 될 거고요. 선형대수학은 그냥 선형대수학으로 가요. 그리고 공업수학 같은 경우에는 1, 2로 쪼개서 갈 거거든요. 1, 2로 쪼개서 가는데, 일반적인 수학의 범위는요, 편입수학의 범위는 공업수학 1까지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나오는 학교들이 조금 정해져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얘는 좀 플러스 알파 느낌으로 잡는 게 맞아요. 플러스 알파적인 개념으로 잡는 게 맞고,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가 그 전체적으로 편입수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준비하시는 범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저희는 어떻게 배울 거냐면, 일단 1, 2월 달 동안에는요 기초수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3개월 달 동안 미적분 1, 2, 3를 나갈 거거든요. 미적분 1, 2, 3를 나갈 거고, 그 다음에 6, 7월 달 동안에 2달 동안에 선형대수학 과목을 나가고요. 그 다음에 다변수 미적분을 2달 동안에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달 동안에 공학수학을 마무리를 해가지고 정규 진도는 여기서 끝내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장에 갈 준비, 기출 파이널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선택적인 특강은 실전 문제 풀이 특강이 있을 건데, 이거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면, 문제풀이 능력을 좀 향상시키시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사실 있잖아요. 기초수학은 말 그대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내용도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문제수도 많지 않아요. 기초수학책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죠. 얇죠? 그리고 이렇게 쓱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많지도 않아요. 문제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 그대로 좀 이 수학에 대한 거를 하기 위한 빌드업을 할 뿐인 거고, 본 진도는 여기서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책의 두께랑 문제수가 달라져요. 저는 정규 진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개념이랑 문제풀이를 동시에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동시에 갑니다. 개념 따로 문제 따로 이렇게 안 가고 동시에 할 거예요. 동시에 할 건데 그렇다 보니까 책에 문제가 좀 많아요. 제가 다 세보진 않았는데 대충 한번 보면은 미적분 여기만 봐도 미적분이 1, 2, 3 이렇게 3개로 나갈 거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제가 난이도별로 이렇게 문제를 좀 구성을 해놨는데, 기본 예제랑 필수 예제 이렇게로 구성을 해놨는데, 기본 예제랑 필수 예제 이거 다 합치면은 3권 합쳐서 한 1000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것만, 여기에만, 여기가 한 6, 700? 여기도 한 400개? 400개에서 몇백 개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몇천 개가 돼요. 그러면은 이 문제들을 다 소화할 수 있냐?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시간 투자 많이 하고 반복적으로 많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은 이것만 다 하기도 솔직히 말하면 벅차요. 그러면 이것만 다 하게 되면은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막 진짜 수학 때문에 떨어지고 이런 현상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다만 아무래도 좀 좋은 학교를 욕심을 내다 보면 아무래도 좀 고득점이 필요하거든요. 고득점이 필요하니까 그걸 위해서 문제 푸는 연습. 아니 책에 있는 문제들을 봤으면 내가 이걸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실전 문제 풀이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여기서 미처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나온 적은 있지만 막 중요하다고는 못하고, 그렇다고 안 보고 가기엔 조금 찜찜하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심화 추가 이론 해가지고 좀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험 전에 한 번씩 보고 갈 수 있게끔 하는 시기가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기출 풀다 보면은 아씨 이거 어떻게 하지? 이때 안 하시면은 이제 이때 좀 골치가 아파져요. 마지막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시험 직전이잖아. 이때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면은 아씨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막 이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잘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은요, 예상 문제풀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학교들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시험지들이 보통 그 합격한 학생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제 좀 보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예상 문제를 좀 이런 것들이 이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네 라는 걸 파악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실전 시험을 좀 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1년간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편입 수학을 잘 하시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편입 수학이라는 과목을 잘 하시려면 최근에 편입수학의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편입수학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 편입수학이라는 과목을 이제 좀 고득점을 노리고서 좀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다면은 제가 5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릴 건데, 요 키워드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 물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거를 정리해서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따라서 해보고 그 다음에 풀어보고 이걸 반복하셔야지만 여러분들 걸로 소화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편입수학 과목을 정복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편입수학에서 중요한 5가지 키워드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개념이에요. 개념을 잘 잡아 두셔야지만 이 문제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여기서 내가 어떤 개념을 떠올려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바탕으로 이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공식들을 잘 외워 두셔야지만 문제를 잘 푸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계산인데요. 자, 일단 수능이랑 편입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이런 얘기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능에서는 고득점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사고력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편입에서는 고득점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얘는 사고력보다는 계산력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부족해요.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계산을 진짜 빠르고 정확하게 하셔야지만 좀 좋은 학교를 가실 수가 있어. 단적으로 시간 압박이 정말 유명한 학교가 2개 학교가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건국대가 있어요. 건국대학교가 영어랑 수학을 동시에 치는데 문제 수가 20문제예요. 그럼 40문제죠. 40문제인데 시험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요, 60분이에요. 40문제를 60분 만에 푸셔야 돼. 그럼 40문제를 60분 만에 풀려면 한 문제당 2분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럼 2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 문제가 무엇을 뜻하는지 파악하고 식 세우고 그 다음에 계산 쭈루룩 해가지고 정답 이렇게를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간 압박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편입에서는요,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사고력이 아니고 계산력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유명한 학교가 중앙대가 있죠. 중앙대학교는 수학 100%인데 여기가 30문제가 나와요. 30문제가 나오는데 얘는 시험 시간이 60분이에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지만 시험 시간이 60분인 거지, 이 시간 안에는 그 신분증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OMR 교체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한 문제당 솔직히 말하면은 2분이 안 걸리게 푸셔야만 해. 그럼 그렇게가 되려면은 진짜 계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그러면은 그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많이 푸시는 게 제일 좋아요. 계산력을 훈련할 때는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푸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그거에 대한 예시를 어디서 찾아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봤어요? 눈높이 이런 거? 빨간 펜 이런 거 해봤어요? 요즘엔 뭐 달라졌다고 하던데? 뭐 막 패드에다 뭐 하는 것 같던데? 요즘 친구들은.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다 그냥 단순 계산 똑같은 거 또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서 암산 실력 키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산력이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많이 푸시는 게 좋고,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정규 과정에서 가게 되는 책을 반복적으로 많이 푸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요. 요즘 편입 시험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말하는 해석은 무슨 영어 해석하고 이게 아니고 이 문제에서 뜻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위해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 때마다 자, 이 문제는 여기에서 뭐가 보이니까 여기서 이런 걸 보고서 이런 식으로 식을 이끌어낸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드릴 거야. 그럼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해두시란 얘기야. 그래야지만 여러분도 해석을 잘 하실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는 풀이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 여러 개 중에서 어떤 게 최선인지, 상황이 이런 게 보일 때는 어떤 걸로 가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 잘 해두셔가지고 해결을 해주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키워드를 두고서 대비를 해두시면은 이제 편입수학을 잘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편입 합격이 목표라고 한다면은 요 6가지는 좀 반드시 지켰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었다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 자, 첫 번째는요. 이게 편입이라는 시험 제도 자체가 장기 레이스고, 그 다음에 시험 기간도 길고, 이런 시험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게,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일정한 루틴으로 생활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별로 저는 좀 비추란 얘기야. 어떤 날은 좀 공부가 잘 돼가지고 내가 막 한 새벽 한 3시, 4시까지 공부하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어떤 날은 또 눈이 일찍 떠져가지고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때서부터 공부하고, 이런 게 별로 좋지 않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생활 패턴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정해진 시간 안에 계속 집중력 있게 공부하실 수 있는 연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정한 루틴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좀 잘 들이시고, 그 다음 2번째는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영어랑 다르게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진도라는 게 나가게 되는 거고, 문제는요. 한 번 빠지면은 다음 시간에 이해가 안 될 확률이 99%예요. 이 계속 연쇄작용이 생긴다는 얘기야. 빠지면은 또 이렇게 돼. 그래서 기왕이면은 지각이나 결석은 절대 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조금 뭔가 아플 것 같아. 그러면은 아파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아예 사람이 아플 수는 있잖아. 그럴 것 같으면은 기왕이면 영어 때 빠지시고 수학에는 빠지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원장님께는 말씀드리지 마시고, 지각이나 결석 기왕이면은 절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편입을 좀 괜찮은 결과를 얻으시려면 언제든지 영수 밸런스 유지를 잘 하셔야 돼. 영어랑 수학의 밸런스를. 하나가 좀 무너지면 좀 이제 좀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영어랑 수학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셔야만 하고, 지금 저희가 하는 1, 2월 달 동안에는 기초 수학을 하죠. 이 기초 수학 하는 동안에는 제가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수학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죄다 무슨 얘기만 하냐면 영어 열심히 해라, 영어 단어 외워라, 이런 얘기만 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1년 동안의 수학 과목 때문에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기는 거의 앞으로 1월 달부터 해서 길어봤자 한 4개월 정도가 다예요. 이 다음부터는요, 수학 때문에 되게 조금 힘들어질 거야. 왜? 진도 양이 쌓였거든. 그러면 이제 복습하는데 시간 투자가 되게 많이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공부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게 돼요. 많이 줄게 되는데 그거를 대비해서 지금 이 시기에 좀 많이 해두시면은 이때가 조금 부담이 적어져.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좀 수학보다는 영어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하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편적인 이렇게 평균적인 학생들의 이 실력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실력이 진짜 없어, 노베이스야, 당연한 얘기지만 노베이스이신 분들은 지금서부터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최소한 어디 학교 합격,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영어를 계속하면서 극복을 하셔야지만 상위권 합격, 이렇게가 가능한 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기본기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위주로 해주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수학 시간에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뭐냐면은 그냥 수업 시간에 한번 살펴보는 거 기준으로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나는 수학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복습할 시간을 확 줄였으니까 영어를 더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무언가 하나에 절대 치중해서 하시면 안 돼. 밸런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베이스가 있는 편이면은 당연히 영어 위주로 학습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 베이스가 없으신 편이면 지금부터 수학 공식이랑 이런 거 다 막 달달 외워야죠. 나중에 이제 수습 안 될 때 그때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늦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편차가 좀 있을 거니까 본인한테 맞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참 매년 제가 겪는 일인데 꼭 한 7월쯤 돼가지고 이제 날도 더워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지치고 이럴 때 이런 학생들이 매년 나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1월달이니까, 지금 1월달이니까 7월달이면 반년 넘게 공부를 한 거잖아요. 반년 넘게 나는 분명히 영어랑 수학 둘 다 열심히 한 것 같아. 둘 다 열심히 한 것 같고, 보면은요, 이런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뭐냐면 항상 아침에 일찍 왔어. 아침에 막, 지금 여러분들 몇 시까지 오는 거예요? 8시? 50분?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보다 빨리 새벽반 생기게 되면 아마 새벽반이 보통 학생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지금 8시 50분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9시라고 할게요. 자, 9시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빠진 날도 없는 것 같아. 나 맨날 공부한 것 같거든? 나 맨날 공부한 것 같은데 7월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반년이 지났잖아. 반년이 지났는데 영어가 30이고 수학이 30이야. 멘탈은 멘탈대로 깨지겠죠? 나 졸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맨날 성적이 이러면? 그러면은 이거를 진작부터 느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왜 성적이 안 나오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셨어야 돼. 그러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썼는데 왜 이게 안 나오지? 그러면 분명히 무언가는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거를 나만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본인이 모르는 거니까 당연히 제가 됐든 원장님이 됐든 뭔가 물어봐야지. 왜 이거를 그냥 이 상태로 이대로 계속 냅두기만 해. 아니, 문제가 생겼으면은 뭔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지만 고칠 거 아니야. 근데 항상 매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야. 성적이 안 나오는 데는 이렇게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내가 뭐 집중도가 문제인 건지, 그런 것들을 계속 수시로 점검을 받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때 되면은 6, 7개월 동안 이렇게 해놨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고쳐지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때 돼서는 이제 멘탈은 멘탈대로 깨지고, 아씨 뭐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려면은 평상시에 좀 학습 방향을 좀 점검을 많이 받으시는 게 좋아.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지금 저 이렇게 해보니까 뭐 이렇게 뭐 매일 이렇게 공부를 했고 뭐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풀고 이랬었는데 시험을 치면은 이래요, 결과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계속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만 제가 뭐 고칠 거나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될지 저도 감을 잡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계속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계속 받아주시는 게 좋아.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고 피드백을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완전 기본적인 이야기지만요. 성실함은 기본이에요. 그냥 1년 동안에 그냥 매일 똑같은 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꾸준하게. 그렇게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는 결과를 잘 이뤄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얘랑 조금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 문답식 호흡.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보다 물어보거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틀리는 게 있으면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에 대한 점검을 계속 꾸준히 받으시는 게 좋아.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서로 간의 호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는 건 아는 거대로, 그 다음에 모르는 건 모르는 거대로 알려주시면은 저도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만약에 지금 내가 어려운 내용을 하고 있는 걸 잘 못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요거는 생각보다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거나 그런 내용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호흡을 유지를 해서 가야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통 좋은 시너지가 납니다. 그렇게를 생각해서 편입 합격이 목표라면 이 6가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이제 OT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1년간 준비를 좀 잘 하시면 되는데, 그 1년간 준비를 하실 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편입이라는 이 입시 제도는요, 힘들어요. 힘들고 좀 긴 싸움이 될 거예요. 그럼 그 긴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특히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영어 수학을 둘 다 해야 되다 보니까 1년 동안 좀 많이 힘드실 거야. 여름 되고 그러면은 더워지고 이렇게 되면은 더 지칠 거고, 만약에 거기에다가 이제 성적도 생각보다 원하는 만큼이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으실 거고, 그래서 생각보다 힘드실 건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년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많은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제 나름대로의 조언을 많이 드릴 거거든요. 그 조언대로 1년간 같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잘 따라와 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12월, 그 다음에 1월, 2월 이때 웃으면서 지내실 수 있을 거야. 내년 설 그때 좀 즐겁게 보내시는 거를 조금 상상하시면서 좀 1년간 잘 버텨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내년에 다들 좋은 결과들 얻으셔가지고 좀 기분 좋게 명절을 맞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걸 위해서 저도 이제 좀 노력을 많이 할 거고, 그렇게를 해왔었고요. 저는 그렇게 해왔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더 힘내시고 준비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나요? 궁금한 거? 없죠? 그러면은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또 이어서 가봅시다.